처음에 국방부의 첫 브리핑은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라고 국방부가 북한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9월 27일 3일 뒤에 입장이 밝혀요.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군의 입장이 확연히 바뀝니다. 뉘앙스가 확실히 바뀌죠. 자, 어제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받아서 입장을 변경한 거다. 큰 차이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서 만행이다라고 규탄을 하는 것과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신이 소각된 걸로 추정되니까 같이 공동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동아일보의 의혹 제기를 보면 서훈 당시 안보실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월북 결론과 관련해서 개입한 정황을 당시 현 정부, 지금의 현 정부가 포착했다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도 오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보세요. 청와대가 왜 이걸 개입합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사건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선언과 같은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이제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은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후반 내내 그랬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북과의 그 관계 설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그 일반적이지 않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독거리려고 하고, 물론 앞서는 이런 어떤 우리 말하자면 해경 관련해서 해수부의 관계자가 이렇게 월경을 해서 이렇게 사살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결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너무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업적에 집중하다가 그런 사건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축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확실히 단정할 수 없겠으나 네. 종전선언 등등 남북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은폐로 볼 수 있는 개입을 했다. 만약 개입을 했다면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로 그 다음 날 뭐 뉴욕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오후에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이 오후 9시 반에 끝나는 그런 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거다. 아무리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같은 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의 어떤 사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마 그때 당시 감청과 관련해서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북이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 대한 남한 정부의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22일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물론 연설이 녹화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살해된 바로 다음,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했던 말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의문입니다만 왜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월북자로 규정을 지었을까? 혹시 대통령이 강조했던 종전선언 기류와 관계 있었던 거 아니냐?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라는 비판과 의문이
실제로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해경이 당시 24일 첫 발표에서는 유서가 없다.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정부 해경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돌연 29일에 해경이 도박빚, 월북 의사 표명, 구구절절히 근거를 들며 월북이 맞다라고 입장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해경의 입장 변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서훈안보실장의 발언입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 시점상으로 보면 김정은의 사과문이 오고 나서 월북은 아니라던 해경이 갑자기 월북이 맞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시점상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종전선언 강조 이후에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을 돌변해서 갖은 근거를 들면서 월북이 맞다라고 국가가 규정을 하는데 종전선언과 김정은의 감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초기에 그 표류를 하고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의 감청 시스템에 의해서 해경과 해수부는 그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군은 알고 있었다. 군은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때는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표류인지 단순 실종인지 이런 걸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그 정황을 그 부처 간에 공유해서 우리 국민을 안전 조치하라. 그리고 그 안전하게 해서 다시 송환시키라라고 하는 것을 북한 군 당국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시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하나 짚고 싶고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는 그 어떤 그 규정력과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을 어떤 명확한 그 근거 없이 단정했다고 한다면 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는 봐요. 특히나 그 유족들이 초기부터 왜 월북이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러면서 상당히 반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여러 언론과 이제 또 그 지금의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혹은 청와대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안,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마사지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1차 서해 교전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군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 조성준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한테 지침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면 초전박살 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후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한군은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기 전투사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대한민국 군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관급 회담이 막 진행되고 있었던 때예요. 대통령으로서는 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결국 그 뒤에 다시 1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상기해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단 1cm의 양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방침이 분명해야 되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민주당의 전통이고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방침인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는 더 이제
좀 아쉽게 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경과 대한민국 국방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주체가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해괴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황당하고 두 번째로 이게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난리쳐서 대통령 선거 때 이득 봤었던 지금의 여권의 태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만일에 지금 또다시 그 정치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정치적 의도로 개입했다라고 또 명확한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단정해 버리면 저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행한 수령으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말씀에 대한 얘기는 과거 NLL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는 거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훼손당한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설명했던 전제는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월북으로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 어린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됐던 그 지난 아픔에 대해서 이 정부, 지난 정부 그리고 그 지난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던 집권당의 정치인들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한두 번의 사과가 아니라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정말 그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그 차가운 서해 바닷가에서 이 공무원이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골든타임의 순간 우리 정부는 군에서 첩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을 텐데 6시간 정도 살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골든타임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겠는가에 대한 첫 번째 물음, 여기 대해서 여전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그 참담한 순간, 그 다음 이어지는 보도는 처참한 만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불에 태웠다는 소각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는데 나중에 그 소각을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월북으로 규정합니다. 살리지 못했던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말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1987년을 기억할 겁니다. 영화 1987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들도 함께 잡히게 되죠. 그 영화 1987의 대사 중에 저는 기억나는 대사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요? 그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던 경찰 내부에서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경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족들 임진강에 갖다 던져버릴 거야. 응? 월북하다 죽은 거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많이 해봐서 알 거 아니야.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대한민국 86세대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그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게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작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던 지난날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찾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지금 정부 발표대로 천하람 변호사님 네.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당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월북이 맞다라고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이건 근거가 없는데도 월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이건 명백한 인격 살인이고 국가폭력이라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월북 규정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김정은의 사과문, 서훈 안보실장이 직접 들고 낭독을 했잖아요. 김정은의 사과문. 그리고 대통령은 뭐 다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였고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 월북자도 아닌데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면 종전선언을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은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아까 김영주 의원님 해주셨는데 정말 국가가 종전선언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정치적 내지는 정무적 이해 때문에 국민을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짚고 가고 싶은 거는요. 우리 국민이 월북을 하면 죽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월북을 했다고 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북한군부터가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사격이 됐든 어떻게 됐든 사살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 월북이라는 얘기를 애초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국방부에서도 시신소각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편지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 좀 추정되는 거고 좀 더 우리 연구해봐야 돼. 저희 법조계에서도요. 처음에 나오는 최초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정적이었다가 2차 진술이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압력이 있었구나라고 저희도 수사할 때도 생각합니다. 이건 압력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소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 압력이라는 게 뭘까? 해경과 국방부를 동시에 쥐고 메시지를 마사지할 수 있는 주체가 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청와대죠. 그럼 청와대에서 이걸 왜 했겠느냐? 결국 뭐 대통령 아까 연설하신 것 사전 녹화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전선언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했다. 게다가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되면 이 종전선언 메시지가 흐려지고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종전선언 물 건너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정치적인 이 진로에 따라서 바꿔서 맞춘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랬다면 사전 녹화였다고 해도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고 우리 종전 선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전 녹화였더라도 저 부분 정도는 편집해서 덜어내야죠. 왜 그대로 내보낸 겁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말을 적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지금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랑 해경이 눈치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당시에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당사자였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이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국방장관이 예.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사실 체계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어요. 9월 8일 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그 답장이 9월 12일 날 옵니다. 9월 15일 날 유엔 연설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 끌라고. 저 뒷부분에 이제 월북 조작이다라는 발언도 있는데 그거 챙겨주세요. 거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운동권이 제일 싫어했던 게 월북 조작, 월북 딱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앞서 김병민 전 대변인이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이제 월북 단정 옳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나오는 게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얼마 전에 했었던 자기들이 발표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뒤집는 국방부하고 해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바꿈과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하고 천하람 변호사가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남북 평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의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그 꽃게잡이철에 벌어지고 있는 NLL 침범과 관련해서 조성준 국방장관이 지침을 얘기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현장에서 대응하라는 거였어요. 진짜 초전박살 냈다니까요. 우리는 경상자 2명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는 143명이 죽거나 다쳐버린 거 아니에요. 배는 3척이나 완전히 전파되고 완파되고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데도 북은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화의 길로 나옵니다. 예. 지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거 조작이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얼마 전에 자기들이 했었던 발표를 다 뒤집는 얘기를 저렇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들 단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민주당이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김대중 시절의 전통, NLL을 달 1cm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화록의 진실,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예.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뭐 진상조사위원회 예. 객관적인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이라든지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일에 진상조사가 밝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된 사람들은 그와 응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했다라고 단정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진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전후로 해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운운하면서 왜 구조하지 않았냐,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뭐 했냐 라고 하면서 뭐 갖가지 눈살 찌푸리는 추측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의문 제기였다고 보거든요. 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7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 많은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똑같이 우리 공무원이 살아있었어요. 6시간이나.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에게도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북한의 전통 문자까지 보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동안 우리 국민 안구하고 뭐 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겠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나 세월호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듯이 만약 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도 느닷없이 이렇게 국방부와 해경이 자기 말을 그대로 뒤집듯이 저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이거 어쨌든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더 차분하게, 예를 들면 역으로 갑자기 윤석열 정부 오니까 입장 바꿔서 이렇게 발표해라고 지시 내렸다. 그 부분도 개입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한 좀 더 진중한 중립적 지대가 필요하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방금 뭐 양측에서 다 얘기했지만 월북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일말의 월북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거거든. 다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월북했다라고 규모한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정부 간에 이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립지대에서 좀 그 장기적 과제로 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 과제로 뭐 이 모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러면 해경과 국방부가 이렇게 빠르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느냐? 유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했습니까? 빨리 우리 아빠 명예 좀 회복시켜달라. 그 막내딸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일단 이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차차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아직까지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못 보고 있는 뭐 특별정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 열어보고 이런 거는 차차 하더라도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야권 인사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아마 앞장서서 우리 알고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런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유가족들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가 생각해야 된다. 이미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죄하는 게 도리죠. 예. 당시의 중론도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들이 반드시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사실 그때 당시 중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랬을까?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 과거 정부는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했고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황 높다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박용진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묘하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갈등 구도,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 구도로 번지면 본질이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의 입장을 다 저희 도직구쇼에서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월북으로 단정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 근거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수석을 했었던 최재성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건 음모 기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지금 기획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월북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그때 잘못 발표했다. 이렇게 해경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요. 네. 우선 근거를 대야 돼요. 월북이 아니라는. 그다음에 해수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일종의 음모 기획이에요. 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수석은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교묘하게 짜맞추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미 여야 간에 큰 논쟁이 돼버린 셈입니다.